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경제계 인사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현 정부가 지금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분석력과 정보력의 실패라는 거지, 지금 이거를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 전날까지 대역전국 이렇게 하다가 엎어진 거는 165개국 중에 29표 받는 게 이게 처참하게 진 거거든요. 이거 너무 엇나간 거 아니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어하려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정부 쪽 사람인데 최선을 다하는 걸 왜 뭐라 그래.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러면 지는 걸로 전망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태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까? 안녕하세요.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시간입니다. 이정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간만이죠. 한 2주만. 간만입니다. 휴가 다녀와가지고. 네, 이래서 조금 늦어졌어요. 사실 이제 오늘 그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할 건데 좀 늦었지만 또 막전막후 취재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 투표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사우디랑 우리랑 비등비등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처참하게 졌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의 타이틀인데 제가 이거 임금님기면 당나귀기 이것 때문에 너무 입이 간지러웠어요. 근데 이거 사실 그 전에 말하면 너 때문에 졌다 이럴까봐 부정 탔다. 이미 이렇게 처참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저는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예견한 게 아니라 이게 전망이 저는 왜 굉장히 이상해. 맥락이 계속 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셨죠? 우리 정앵커님 그때 휴가라서 이제 쉬고 계시지만 저는 아침마다 모니터를 하는데 정말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뻥 하나도 안 보태고 하루 전전날까지 모든 조중동 할 거 없이 거의 주요 매체가 대역전극 다 일면에 대역전극이라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대역전극 하겠다는 사람 앞에서 야 역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제가 역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취재가 돼서 그 처참하게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거예요? 기업들에서. 저는 산업부니까 정치부에 취재하지 않고 저는 이거를 무조건 업계만 취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벌써 대학생 때부터 주식 동아리 경력 지금 30년, 20년째라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거짓말 안 해요. 돈은 거짓말하고 자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패배한 원인.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건데 결과론적으로 짜맞추는 원인은 사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일머니니 무슨 사우디가 먼저 준비했니 왕조 뭐 100주년이니 이거는 이기고 나면 또 우리도 짜맞출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이거를 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 전망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그럼 기업들이 꼽았던 원인은 뭐예요? 그런 전망을 했던 원인?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사우디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오일머니 뭐 퍼줘가지고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썼어요. 제 기사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거기는 플랫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기업은 이미 알았는데 정부만 몰랐다. 막전막후. 이렇게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기사에 안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뭐 누구지 밝히기 좀 그렇고 경제계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자, 오일머니? 돈으로 표를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으로 만약에 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떤 데이든 유치가 가능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사가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해보면. 뭐 어떤 아시아 대륙별로 쿼터제도 있고 하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아주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비즈니스요? 처음 들으시죠? 저도 처음 깜짝 놀랐는데 이슬람 성지가 이제 3개 정도 있어요. 예루살렘, 메카 그리고 하나가 어디더라? 까먹었네. 3개 정도인데 성지 중에 2개가 사우디에 있어. 사우디에.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면 하지순례라고 하죠. 우리 보통 성지순례 하듯이 예루살렘. 하지순례인데 사우디가 동남아 국가들이 이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지순례에 쿼터를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든 뭐 교통이든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쿼터 원래 정해져 하루에 있는데. 뭐 100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쿼터를 미리 늘려준 거야. 너네 와라. 근데 이건 다 포석이에요. 왜? 대신에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너 만약에 나한테 이거 엑스포 지지 선언하지 않잖아 나를. 넌 못 와. 그러니까 이거는
너 올래 안 올래 물어보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앵커님한테 제가 아니 여기 우리 뉴스터 하다 보면 앵커님 출연료 2배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 이미. 말했는데 다만 우리 조회수 100 안 나오면 떨어져 나간다. 조건을 거는 거지. 이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늘려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선 베풀기 하고 후 쪼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도네시아나 등등 있잖아요. 여기 하지순례를 이제 가는 사람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슬람은. 근데 가려고 하니까 여기 우리들 보면 그 실핏줄들 모세혈관처럼 저기 시골에 있는 네네. 인도네시아 뭐 섬까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행사 하나투어 이런 것처럼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비즈니스가 발생해요. 돈 얼마씩 각출해. 뭐 15만 원, 15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출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자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우디가 너는 나 지지 안 하네? 너 지난번에 쿼터 줄여. 너 그때 우리가 100명, 넌 100명 해줬는데 안 되겠다. 너 30명.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거 망하지 그러면. 그러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서는 예. 그 위에서 여기 하지순례 못 간다는 거를 지방에 있는 그 이슬람 종교 단체에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주면 바로 여행사가 파토나는 거야. 그렇죠. 돈을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한 번 가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니까요. 그 정권으로서 되게 부담되겠네요. 그러면. 정권 교체됩니다. 잘못하면. 정권 교체돼요. 그게 그 정도 이슈군요. 네, 사우디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단순히 돈을 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전략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작업을 계속 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좀 표현이 그렇게 한데 말하자면 그런 문화적이나 스포츠나 종교적 비즈니스까지 걸어가지고 단순히 얘다 100만 달러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엮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그런 하지순례 하는 돈도 내가 좀 대줄게 이 얘기도 했을 거라 봐요 저는. 그러니까 돈도 되게 영리하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한 푼을 쓰더라도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진짜 지지하지 않으면 정말 사지로 떨어지게 네. 이렇게 지금 포석을 사우디가 이미 몇 년째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삼성이나 현대차나 예를 들면 뭐 대기업들은 제 생각에는 제가 그쪽에 물어보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면 글로벌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사람도 그 사람도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도 어디서 들었겠어요. 각지에 퍼져 있는 그 대기업들의 현지 주재원들에서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 기업이 다 하는 거를 왜 대통령실은 몰랐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앵커님 지금 매길라는 질문이신가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네, 영상에다 혹시 매길라 왜 너는 몰랐니? 이러면 이제 왜 몰라 이거를? 더 이상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 기사의 야마가 예. 그래서 기업은 알았는데 돈과 자본은 알았는데 왜 정치는 몰랐을까? 여기서 이 괴리를 우리가 이제 원인을 파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취재하다 보면 기업 대관 담당자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부에 있는 그 정보 업무 하시는 분들끼리도 기업이랑도 기자들이랑도 섞어서도 많이 그죠? 만나고 서로 정보 교환 다 해요. 그죠? 특히 이런 거는 뭐 대단한 기밀사항도 아니고 우리 국익에 관한 거니까 서로 막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 어때?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이거 모르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기사는 너무 제가 너무 불경한 기사가 될까봐 사실 제 기사의 제목은 너만 몰랐다. 점점점. 그 제가 빈칸 누구 채우지 않을게요. 너만 몰랐다. 이렇게 점점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경제계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명한테 취재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그 담당자님 그 용산에 얘기 좀 해주시 그랬냐고 아니 정치권에 얘기를 해주시 그랬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기자 경우의 수를 잘 봐. 이게 어차피 안 될 건데 예를 들면 자기는 알고 있다 쳐봐요. 근데 거기서 그 앵커님 보세요. 경우의 수는 2개잖아요. 되거나 안 되거나. 그쵸? 자 됐다 쳐봐요. 만약에 됐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었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떤 반응 나올까? 윤 대통령 특유의 반응이 예전에 대선 때 보면 야 임마 저 부정적인 놈 잘라 내가 임마 된다고 했잖아 약간 이런 식이야. 그리고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너 때문에 안 됐어. 부정 타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거든요. 안 된다는 말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 탄다는 그런 어디 무속 신앙입니까? 뭐 말하면 안 되고 그럼 제가 월드컵 보면 우리나라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원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주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잘 되면 우리가 잘 됐다 하면 되고 안 되면 숨어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런데 그 정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보고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위계가 좀 심한 그렇게 건가요? 돼버렸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그 전이 목소리가 있니 없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왜? 여기 자료화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 좀 직접 공개하기 좀 그래가지고 네. 이게 우리 중앙일보. 나오는 직전까지 나왔던 신문들 그 비장의 카드 있는 미디어 오늘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네네. 대역전극. 저 보시면 다 역전이라 써 있죠.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안 썼다니까요. 부정탈까 나한테 나중에 대역전 아니다 하면 저한테 나중에 부정탈 나 때문에 졌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쓰지는 못하고 좀 비겁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경제계처럼. 관망. 네, 알고 있지만 그 불편한 진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거예요. 네.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야 언론들이 막 되기를 희망하면서 바람 잡아가지고 제목 그렇게 단 거 아니에요? 그게 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언론들도 지금 와서 이제 약간 표현하는 건데 나도 니들 믿고 썼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 믿고 썼다. 네, 사실 그것도 무책임한 거죠.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한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안 썼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썼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취재를 정부에다가 좀 하잖아요. 분위기 네. 어때요? 전화 그쵸. 걸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맥락이 튀면서 이게 계속 앱노멀한 그런 시그널을 계속 느꼈던 게 외신이나 제가 취재하는 족족은 다 안 된다는 시그널인데 네네. 정부나 공식 사이드로 물어보면 계속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맥락이 어느 정도 우리 취재해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한 말과 여기서 한 말이 큰 괴리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너무 괴리가 차이 나니까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일기토 게임이거든요. 기사를 썼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안 돼. 바로 영장 나오죠. 뭘 또 영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또 정치권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기사 썼으면 이제 성지순례 온다고 계속 이름 팔리고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죠. 기사 썼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요. 네, 제가 이미 이제 압색을 한번 당하고 누구한테 취재했냐. 네. 근데 요 얘기를 모 인사가 얘기를 해주길래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경제계 인사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현 정부가 지금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분석력과 정보력의 실패라는 거지 지금 이거를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그 전날까지 대역전극 이렇게 하다가 엎어진 거는 165개국 중에 29표 받는 게 처참하게 진 거거든요. 이거 너무 엇나간 거 아니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어하려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기자 정부 쪽 사람인데 아니 최선을 다하는 걸 왜 뭐라 그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네,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면 지는 걸로 전망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태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까? 분석을 하고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 거와 최선을 다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뭐냐면 정확한 분석이란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최선으로 포장하려는 거 이게 기만입니다. 이게 기만이고 이게 제일 무능인 거예요, 사실은. 이 지금 사태를 보면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좀 약간 기시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강서구청장 선거. 그죠. 제가 비슷해요 지금 약간 이거랑. 정치부 아닌데 제가 또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 질 거를 모르고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김태우 후보를.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정말 어처구니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서구청장 이길 줄 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구중궁궐에 현재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권 쇄신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간신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검찰 출입 기자를 했었으니까 뭐 제가 이미 출입했을 때는 총장이긴 했지만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근데 상당히 좀 소통이 잘 되는 검찰 간부 중에 하나였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귀가 열려 있었는데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정주 기자가 꼽는 간신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건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영장이 바로 나올 것 같아서. 아니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세간의 어떤 그 이름들을. 그러니까 저는 간신이라보다는 한 명은 궁금해요. 누구? 과연 한동훈 장관 전화를 했을까요? 안 된다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약간 좀 촌철살인하고 우리가 측근이라고 아는 잘하는 과연 한동훈 장관은 아니 저기 몰타 간다고 엑스포 본인이 직접 가서 표 얻는다고 물론 실패했지만 떠나자마자 바로 이제 배신했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 본방송에서 잠깐 얘기했더니 박문규 산업부 장관도 엄청 뛰어다녔잖아요. 그렇죠. 해외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관들이 나가서 그 현실을 아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요새 말로 뭐 현타 좀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를 왜 대통령한테 제대로 못하냔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금 압박 논리긴 한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밖에 나가서 이걸 패배할 줄 몰랐다. 이 정도 저도 아는 거를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 저도 아는 걸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 대선 후보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긴다고요? 그 정도 분석력과 예측력? 제가 대선에 나갈게요 바로. 말하자면. 나가십시오. 아이, 농담이죠. 한표 찍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그게 아니라 이걸 알고도 말 안 했으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자기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간신의 틀에서. 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총선에 나가시죠 내년에. 네, 저는 궁금한데 뭐 한 장관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나왔어 이미. 결과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만 알고 있을 거예요. 나한테 직언을 했던 사람과 직언을 하지 않았던 사람. 물론 보고서가 여러 가지 올라왔겠죠. 네네. 근데 그중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다수 비중과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다수 믿을 만한 쪽에 이제 무게를 실은 거고 그 결과 이런 참패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참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참패 직전에 대역전극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루 전날까지도 그런 식으로 바람을 불었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경질을 할지 안 할지. 그렇죠. 요거를 조금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인사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이 말에서의 약간 변화가 있긴 했었어요. 네. 뭐 계속 이념 얘기하다가 이념 집어치우고 민생 얘기했거든요. 뭐 실제로 행동이 달라졌는지는 뭐 여러분들 평가에 맡기겠지만 이번에도 그런 변화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 고쳤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조로 살고 무슨 있다는 뭐 거. 압수수색 당할까봐 기사 안 쓴다더니 맨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희 갖고 있는 저희 개똥 철학이에요. 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정주 기자의 개똥 철학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